안녕하세요. 복잡한 사건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리는 홀스형입니다. 윤석열 안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 아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는 BMW를 파는 딜러사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영업회사라는 거예요. BMW 코리아는 따로 있습니다. BMW 코리아가 승인해준 딜러사는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1개 판매 영업 딜러사가 상장을 한다? 이게 일단 이상하죠? 본사인 BMW 코리아도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딜러사는 상장을 하기에는 회사의 규모도 너무 작고 업종이 일단 한정적이죠. 자동차 판매 딜러사가 상장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점을 일단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동차를 팔던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두창섬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곳이 도이치모터스의 모회사입니다. 섬유 사업은 사양산업이죠. 그래서 두창섬유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만든 회사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2008년 8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은 이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합니다. 1개 판매 대리점이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걸 BMW 코리아조차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본사조차도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판매 대리점이 상장을 한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BMW 코리아는 도이치모터스의 코스닥 상장에 관련해서 딜러가 차를 파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고 주가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 아니냐,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BMW 코리아는 도이치모터스 상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1월 30일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가가 9,000원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주식은 1년 뒤 1,800원까지 추락을 합니다. 사실 이런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1개 딜러사에게 무슨 미래 가치가 있으며 성장 동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막말로 BMW에서 차를 안 주면 팔 수도 없는 회사인데 주가가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일단 상장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 1월에 상장을 했죠. 2009년 5월 도이치모터스는 대주주 변경이 있다는 공시를 올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보유한 주식의 수는 24만 8천 주.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상한 점이 하나 포착이 됩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합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장외에서 사들인다? 이것도 뭔가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를 어떻게 샀느냐? 이걸 한번 들여다볼게요. 도이치모터스는 자사주 유상 증자를 합니다. 그걸 모기업인 두창섬유가 124만 주를 삽니다. 김건희는 두창섬유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를 장외 매수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이때 당시 김건희가 매수한 주식의 가격, 이것도 일반적이질 않아요.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주당 3,225원에 샀습니다.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3,6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시세보다 싸게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장외 매수로 24만 8천 주나 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통상적으로 장외 매도를 할 때에는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거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보다 싸게 팔아버리면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외 매도는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파는 것이 일반적인데 두창섬유는 김건희에게 장외 매도로 시세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김건희와 권오수, 두창섬유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특수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인 거죠. 김건희는 그렇게 뭔가 이상한 방법과 이상한 가격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에 올라가게 됩니다. 2009년 5월 김건희가 3,200원에 이 주식을 엄청 샀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2009년 12월 1,800원
1800원까지 곤두박질친 도이치모터스 주가. 2010년부터 권오수 회장은 주가 조작을 시도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주가 조작 선수라고 불리는 주범 이모씨. 우리는 이모씨라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등장하게 된 시간은 2013년. 2010년에 주가 조작이 시도되었고 성공했는데 왜 2013년에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을까요? 그건 2013년 주범 이모씨가 경찰에 자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권오수 회장의 지시에 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다.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서 진술을 한 거예요. 자백을 한 거죠. 주범 이모씨는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의 진술에서 김건희가 등장합니다.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를 소개시켜 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뿐만 아니라 현금 10억 원까지 주범 이모씨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주가 조작 선수인 주범 이모씨는 김건희를 포함해 공범 8명을 경찰 조사에서 전부 진술합니다. 경찰이 이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들여다보니 이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제 수사로 전환해서 주가 조작한 사람들 잡아들이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자기들끼리 사고 판 흔적만 추적하면 됩니다. 이 흔적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검찰이 영장을 가지고 와야지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그냥 조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검찰에게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검찰선에서 사건이 멈춰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의 자백과 상세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할 정도였음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도록 막아선 겁니다. 이 당시가 2013년, 윤석열과 김건희는 201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윤석열이 막아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주가 조작으로 인해 8,380원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측이 통장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통장 공개였습니다. 주가가 최고점에 있었던 시점에 얼마나 팔았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2013년 10월경의 통장을 보여주면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시기에 통장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국민을 기만한 거죠. 2013년 10월경 통장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묵묵부답 중입니다. 현재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 중입니다. 주범과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단 한 명 김건희만 빼고. 김건희는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건희의 이름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이걸 음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범인 이모씨가 공범으로 김건희를 지목했고 김건희는 본인 소유 주식에다 현금 10억까지 맡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조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언론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많이 퍼날라주세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우리는 이것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입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스영이었습니다.